구독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이슈맨의 국제시사 핫 이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창과 방패 부분들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설에서 이런 내용 부분들을 보고 따로 한번 이제 그려볼 수 있는 이런 관점도 있구나.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반도체 쪽으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폴리실리콘 쪽도 치킨 게임 부분들을 진행하고, 한쪽 방면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치킨 게임 경쟁이죠. 이런 구도 부분들은 계속 생기고 다시 소멸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단기전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부분들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장기 포석 부분들을 좀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함께 들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 그 농업 관련된 부분에 120조 원 정도 자금 지원 부분들을 좀 했었죠. 패권 전쟁인데 이 패권 전쟁 부분들이 경제 부분하고 안보하고 연관성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서, 특히 북한이 이 두 가지 문제에 또 교집합 역할 부분들을 한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경제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이 JT가 해제되면서 다시 좀 살아났다가 미국이 다시 추가 2천억 달러 관세 부과 얘기하니까 다시 속아들어 다시 밑에서 올라오고, 여기에 이제 퀄컴의 NXP 인수 불어 계속 치고 계속 어배농락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이 얘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사진에 지금 화면 오른쪽 보면 제가 주요국 군비 지출 규모를 해놨습니다. 미국이 6,100억 달러, 중국이 한 2,200억 달러, 거의 한 2배 반, 3배에 가까운 경쟁 부분들이 좀 차이 나죠.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인도라든지 러시아 대부분 이제 600억 달러 규모예요. 거기에 비하면 중국과 미국이 절대적이에요. 특히 사우디, 러시아, 인도가 600억 달러 규모니까 미국은 6천억 달러, 거의 9배 가까운 규모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 국가들하고 중국하고는 한 3배 정도 이상의 차이 부분들이 좀 나고, 2019년도 내년 예산안, 올해 이제 미국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서 트럼프가 제시한 예산 중에 국방비 예산이 전년 대비 10% 정도 상향이 됐어요. 10%. 2011년도 이후에 최고치예요. 중국 역시 지난해 대비 한 8% 정도 상향을 하면서 2030년도까지 항공모함 공단 있죠. 전단 한 4척 정도, 항공모함을 4척 정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국방비 지출 1위예요. 증가분 규모 계속 증가를 시키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어요. 인도도 그렇고, 인도,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 유럽 쪽은 나토에 비보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잠잠하긴 합니다만은, 이쪽 중국을 전후로 좌우로 중국의 군비가 지출 1위가 되면서 인도라든지 일본은 군비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반대로 러시아는 20년 만에 삭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장의 흐름 부분들 보면 중국도 러시아하고 손잡으려고 하고 있고, 약간 우리나라하고 그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충청도 키보드를 캐스팅보드를 가지고 있죠. 러시아가 약간 그런 역할 부분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중국과 러시아, 아니면 미국과 러시아, 미국 트럼프도 푸틴을 자꾸 만나려고 지금 하고 논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선상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국방비가 20년 만에 삭감되는데 중국의 국방비, 미군의 국방비 부분들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키워드 부분들이 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무슨 증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닙니다. 다 연관 부분들이 좀 있어요. 단지 뭡니까? 지금 바로 주가의 영향 부분들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게 쌓여가지고 이게 메인스트림 부분들이 되면서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 경제 흐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죠. 어차피 이렇게 진행되다가 한 번에 방향이 딱 결정이 되면, 우리가 정별이 만들기가 어렵죠. 근데
정배열, 대형주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예요. 특히 이런 흐름 부분들은 대형주와 연관성 부분이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어요. 산업 사이클이 바뀌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 사이클이 다시 정배열에 들어서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서면 중간중간에 소음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배열이 됐다고 해서 뭐 계속 45도 각도, 50도 각도 이렇게 주가 상승분이 이루어진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죠. 일부 급등주, 소형주, 중소형주 저기 뭐 1000억 아니 100억, 200억짜리 이런 종목군들이 그런 케이스가 나오지만 시가총액 1조, 뭐 10조짜리 종목군이 그렇게 절대 움직이질 않아요. 다 이런 글로벌 흐름의 뭐 군사라든지 정치라든지 역사적인 이런 부분들이 기본 베이스가 돼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방향이 딱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계속 정배열에서 매매 부분만 진행하면 되겠죠. 그냥 그 순풍 부분들을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 원리가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 자주 말씀드리는 장보고 스타일과 다 녹아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산업적인 사이클이라든 개별 종목군도 개별 종목군, 산업 분석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면 시장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정배열 상승의 요건 부분들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어떻게 보면 단순 원리예요. 정배열에서 주가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지금은 주가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락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저가 매수 부분들이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부분들이 누적이 돼서 주가는 뭐 옆으로 횡보하면서 비탄력적으로 움직이거나 주가가 약간 우하향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일반 시장 관점의 투자자들은 보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봤을 때 상승의 에너지 자체하고 향후의 성장 스토리 부분들이 그려진다고 하면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그냥 시간 투자만 해놓으면 된다 그랬죠. 근데 장보고 일반도 마찬가지로 장보고 프리미엄 단지 이제 그 부분에서 수익률 목표 예상치 부분이 전체 시장에 파동이 있습니다. 파동이. 그래서 1파, 2파, 3파, 5파 부분들 것처럼 작은 파동이 있고 큰 파동 부분들이 시작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치의 가중치 부분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아무튼 장보고의 스타일하고도 다 연관성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을 읽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군비 경쟁 부분들이 계속 지금 확장이 되고 있어요. 확장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부분들을 오늘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슈면의 국제 시사 핫 이슈 관련된 부분에서 예전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소련이 떠올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마감이라든지 핫 이슈 부분에서 말씀 자주 드렸던 부분이 그 플라자 합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경제 패권 관련된 부분이에요. 일본이 경제가 워낙 우상승 부분들에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일본이 그 돈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뉴욕 맨하튼이라든지 월가 쪽에 건물을 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목소리가 커졌어요. 계속 커지다가 한 방에 훅 날아갔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 패권이든 그 다음에 이 안보 패권이든 절대 이 패권 부분들을 도전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한번 누르거나 아니면 1순위에서 한 3순위까지 내려버려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그때 그 플라자 합의 부분들이 그 전에는 어느 정도 하루아침에 의탕된 게 아니라 미국 통상법 301조가 있죠. 301조를 통해 가지고 74년도에 제정이 된 건데 한 13년 동안 14년 동안 일본산 수입산 제품 있죠. 집중 조사 부분들을 계속해서 통상 압력 부분들을 했어요. 통상 압력 부분들을 거의 80년대 후반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후반에 1980년대 후반에 개정된 슈퍼 301조 같은 경우에는 관세, 보복관세 100%, 수입 쿼터, 그다음 용역에 대한 부가금, 무차별적인 공격 부분들을 허용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 현재 시점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트럼프가 부과를 하는 것은 안보 관련된 부분들을 부과를 좀 시키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상원과 하원에서 여기에 브레이킹 부분들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1980년도 전후에 이 슈퍼 301조를 통해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통상 압력 부분들을 계속 푸시했어요. 10여 년 동안 계속 중간중간 한 번씩 탁탁 꽂아가지고 왜 미국의 경제 부분에서 일본이 경제 좀 살아났다, 돈 좀 벌었다고 자꾸 이제 쿼터를 잠자는 호랑이 쿼터를 탁탁 건드니까
미국이 이제 통상 압력 부분들 하나하나씩 진행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1985년도에 이제 이 통상 압력 부분들을 이제 견디다 이제 손을 든 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5개 국가들이 모아가지고 플라자 합의 부분들을 진행을 하죠. 그러면서 일본에 뭐가 시작되냐면 한번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 부분들 건드려가지고 20년 장기 침체가 이때부터 시작해요. 엔화가 260엔대에서 거의 100엔대 이하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엔화의 가치가 거의 100%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될 거예요. 최근 한 5, 6년 사이에 보면 엔화가 급격한 약세 부분들 진행해서 부흥을 시킨 거 반대의 작용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일본 증시가 급등이 나왔죠. 폭등이 나죠, 폭등. 근데 그때는 이렇게 엔화 가치가 급등이 나다 보니까 뭐 그때 화랑했던 부동산, 주식 시장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20년 침체. 그러면서 이 경제 패권 부분들 일본이 잠자는 코트를 건드렸던 것은 그대로 수면 아래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뭐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딸랑딸랑 하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일본의 그 자위대인가요? 군사적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서서히 풀어지면서 일본도 군비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급증하고 있는 부분을 일단 한번 첫 번째 체크를 해주실 거고, 두 번째 얘기할 때 부분이 이제 소련의 안보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달러가 기축통화 부분들이 좀 되면서 중간중간에 많은 사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이 안보 관련된 부분에서 1차, 2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 부분들이 일어나면 우리 1950년대에 남과 북이 그 이념 전쟁을 했죠.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이건 안보 관련된 부분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에 대치하고 북한과 중국의 그 부분하고 약간 자유주의 부분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 부분하고 안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중국과 북한이 조금 가까워지는 부분 하면 질투를 미국에서 목리를 한 번씩 툭툭 부린다는 얘기 부분들을 드렸던 거하고 연장선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도 여러 가지 제가 사고를 해보면 이건 시대의 흐름이에요. 시대의 흐름 부분들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이념 전쟁 부분들은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에 오바마가 It's economy 그랬죠. 경제가 제일 우선이지 안보는 두 번째, 세 번째, 삼순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패권 부분하고 연관성 있는 게 미국과 소련이 이제 붕괴가 됐죠. 1990년대 붕괴가 됐을 때 그 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어떤 걸 했냐면 역시 1900년대 80년대 초반에 스타워즈 미국과 소련이 예전에 군비경쟁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군비경쟁 부분들 하는데 레이건이 스타워즈 그래서 뭡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소련의 핵미사일을 위성에서 그냥 쏴가지고 격추시켜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요격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금액 부분이 700억 달러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프로젝트 부분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 봐라? 이러다 나도 도태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헐레벌떡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군비경쟁 부분들 진행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규모 자체가 크죠. 근데 당시 소련의 경제는 미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그 의미 부분들은 뭐냐면 아직 경제적 능력 부분들이 큰 차이가 있는데 군비 쪽에서는 서로 동일급으로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 수준 부분들, GDP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인데 미국의 군사력 부분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옆에 주변의 위성 국가들을 관리하면서 좀 돈도 지원해주고 물건도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고리 부분들 하나하나씩 다 깨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동독과 독일이 통일을 하나의 계기가 부분 됐고 소련이 망가지는 붕괴되는
그러면서 그 주변에 뭡니까 조지아라든지 벨로루시아, 우크라이나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다 독립을 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결론 부분들은 뭡니까? 패권 전쟁, 안보 패권 부분에서 미국이 태클을 걸고 태클보다 경쟁 심리 부분들을 자극하다 보니까 경쟁 심리에서 치킨 게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 쪽 치킨 게임 부분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간중간 말씀드린 이렇게 반도체 쪽 치킨 게임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미세화 공정 부분들 드라이브를 거는데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를 잡아가면 그 사이클에 수혜 종목권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명확하게 아니더라도 어렴풋하게 그린 부분들이 그려주고 그걸 어떻게 보면 장복에서 잡아내서 계속 관심권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그 섹터든 종목군이든 이건 뭡니까? 그냥 시간 투자만 해놓으면 그냥 우리가 그 큰 욕심 부리지 않고도 그냥 시장의 자주 흐름 부분들 보지 않더라도 시장의 흐름 부분들을 못 보신 분들은 이런 거 그냥 정식 투자 부분들 해놓으면 수익권들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전에 동진세미캠도 그런 케이스라는 얘기를 저는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진성트윗이라는 종목군도 이런 사이클에 진입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 측면에서 돌이켜보면 거의 100%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좀 나왔죠. 이 치킨 게임을 소련하고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의 성격 부분들은 아니죠. 하지만 계속 뭡니까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엔화를 절상시키면서 결국은 이 패권에 도전했던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던 일본, 소련은 다 손 기부업을 했어요. 그래서 소련은 공중에 붕 날아가 버렸고 러시아는 아직까지 물론 유가가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돈이 좀 부족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캐스팅 보드 역할만 잘 하더라도 그리고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지금 거기에는 워낙 우수한 자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파워 부분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캐스팅 보드 역할 부분들을 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은 과거 사례 경제 부분하고 안보 부분에서 이런 스토리 부분들에 서로 대칭점 부분을 다양하게 하나만 접근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 쪽도 그렇고 안보 쪽도 다 같이 맞물리면서 이런 서로 무역 논쟁 그 다음에 서로의 패권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계속 탐색점 부분 그런 탐색점에서 한 번씩 충돌하면서 그거 똑같아요. 한 번씩 종목군들 흐름 부분들이 갑자기 거래량 부분들 터뜨리면서 아니면 단기 이슈로 인해서 종목군 급등이 나오죠. 그게 이제 이슈로 인해서 거래가 들어온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한 번씩 딱 상승시켜 가지고 악성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 같아요. 서로의 힘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한 번씩 딱 미묘하게 한 번씩 살짝 건드려 보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군사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패권 부분들, 패권에 대한 힘 부분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한 번씩 서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위안화 헤지펀드 공격도 약간 그런 느낌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생각구 열도라든지 그 다음에 대만 쪽 부분에서도 이 그 군비 한 번씩 대만 열도에 미군 항공모함이 쓱쓱 지나가죠.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라든지 스토리 부분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근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시사상식 부분들이지만 주가하고 업황 사이클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간접적으로 다이렉트는 아니지만 인다이렉트로 우리가 쿠션을 할 때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이렇게 돌아가면서 영향을 주는 거 있죠. 파동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의 파동이 일어가면서 점점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를 일으킨 것은 파도가 아닙니다.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는 거죠. 그가 똑같아요. 이 파동을 만드는 요건들 일본의 경제 패권하고 소련의 안보 패권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됐는가의 과거적 역사 사례 부분들을 보면서 현재에 투영시키는 모습들을 봐야 됩니다. 이걸 그 다음에 종목군 아니 산업분 간에도 계속 이렇게 데이터 부분들 누적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움풋하게 시장의 흐름 부분들의 방향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방향에 여러분들 뭐 장보고 쪽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원리로 종목군이라든지 섹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매매를 하더라도 조금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섹터 흐름 부분들의 방향성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면의 국제 시사 하지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다양한 창가 방패가 있고 과거에 패권 전쟁 부분에서 소련이 망가졌던 소련의 패권 부분들이 무너졌던 소련의 붕괴 시나리오 그 다음에 일본의 20년 장기 침체 시나리오는
여기에 또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러프하게 이런 내용이 현재의 중국과 미국에도 투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주변에 많은 공유, 그 다음에 공유 부탁드리면서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국제시사 하디슈 분석 방송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